전국 곳곳에서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병원을 찾아서 그 병원의 역할과 특징 그리고 병원 경영 철학을 들어보는 슬기로운 원장 생활. 오늘은 경상북도 북부권을 책임지는 구미 차병원을 찾았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어떤 분인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미 차병원 병원장 김재하입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벌써 오랜만입니다. 제가 1년 전에 한번 온 적이 있는데 이후에 상당히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력부터 먼저 소개하면 너무 화려하십니다. 전 분당 차병원 원장님을 여기 하셨고 대한병원협회 이사,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 활약 중이지 않습니까? 자, 서울 경기에서 무려 23년간 진료하시다가 1년 전부터 구미로 내려오셔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데 1년간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올 때는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경원의 현실을 몸소 느끼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깊이 고민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싶어 내려왔습니다. 구미에 내려오며 지난 1년간 다졌던 저희 소회는 구미 차병원이 대구 경북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과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움도 많지만 어려움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차병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력 문제도 좀 어렵지만 해결하고 있고 인프라 부족의 한계도 해결하는데 더욱 힘을 쏟으며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인프라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지역병원 특히 지방병원에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에서도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요건 이따가 또 얘기하기로 하고, 자, 무엇보다 자랑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지난해 12월 대구 경북 지역 최초로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개소했고요. 또 권역 응급 의료센터 이걸 정비해서 굵직굵직한 성과를 많이 주셨습니다. 자, 이 변화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0회 경북 그린 경영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각종 여러 가지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고 다양한 수상과 등급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친화 산부인과도 어렵게 준비해서 지난 겨울 개소했습니다. 이는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을 위한 장애 친화적인 산부인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구 감소, 저출생의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이 어렵지만은 고위험 신생아 증가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다시 오픈하게 됐습니다. 이 뒷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만 어찌되었든 이번 3월에 개소하게 되었고 이 지역에서 저출생의 문제 또 그리고 고위험 신생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신생아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산부인과 붕괴 굉장히 심각한데 이걸 꾼히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아까 그 이 지역병원의 가장 큰 문제, 환자도 의사도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또 지역 의사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다 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 병원에 있으면서 피부로 체감하는지 또 이에 대한 고민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해결을 좀 하고 계신지 좀 실제 좀 알려주시죠. 이진환 기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 지역의 문제와 필수 의료 문제, 궁극적으로는 인력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 또한 저희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고 제가 생각한 인력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우선 지역 의료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지방에서 일하는 것이 더 유인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료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현지 의료기관들이 최신 기술과 장비를 적극 도입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들의 많은 지역 주민과 정부의 관심, 지원 정책들이 같이 어우러져야지만이 현재의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년째 국가유공자 무료 건강검진, 개원이 연수 강좌, 또 불이웃돕기,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지역 사회를 위한 의료봉사 꾸준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봉사의 이유, 또 지역 사회 또 이런 거 하면 좀 반응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우선 봉사를 14년 동안 해온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지역 사회와의 그런 소통과 연대,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 그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건강을 저희들이 지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지와 감사를 받는 그런 구미차병원이 되어야지만이 보다 효과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차병원 그러면 이제 지역의 작은 병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작지만 강한 병원입니다. 작년 폐렴, 결핵, 치매, 만성 또 폐쇄성 폐질환 부분에서 1등급을 받았고 경북도 클린 경영 대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료 역량, 조직 건전성, 회계 투명성도 우수한 뭐 그런 거 상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혹시 있습니까? 의료의 본질은 기본적으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질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 또 그걸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저희 차병원에서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 의료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진단, 치료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들을 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구미차병원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환자 진료와 그리고 관리, 의료정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환자에게 그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비결은 의료진과 비전문 의료 인력과도 그런 소통과 협력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병원으로서 또 큰 역할이 바로 근역 응급 의료 센터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지정도 되셨고 특히 중증 응급 환자 사실 여기가 최종 치료 기관이자 재난 거점 병원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이 재지정될 수 있었던 배경과 근역을 책임진다는 이 부담감 없는지 좀 알려주시죠. 흔히 병원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방문하지만 이제 응급실 그러면 모든 중증 환자와 좀 시간을 다투는 환자들이 그런 모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응급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전혀 부담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우리 근역응급센터로 재지정되면서 저희 구미차병원은 근역 내 모든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해서 좀 더 책임과 의무가 정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자 안전 그리고 치료 및 이송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고 이에 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배후 치료 그리고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교육, 훈련, 장비 등이 도입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차병원은 중증 환자의 안전한 이송과 응급 조치를 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중증 응급 환자의 신속과 효율적인 처치를 위해서 꾸준히 네트워크를 체크하면서 신경을 쓰면 근역응급센터로서 재지정뿐만 아니라 충분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느낀 거지만 이 서울에 새로 오픈한 병원 못지않게 또 시설이 또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 오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내의 은은한 조명 또 정원 같은 느낌의 그 호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차 공간도 많이 좀 편하게 돼 있죠. 네네. 그리고 치료는 물론이고 공간과 시설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특별히 신경 쓰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저희 차병원 계열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요. 깨끗하고 산뜻한 디자인을 제공하는 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받을 때 심리적인 그런 안정과 그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의 품질, 환자 의료진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 병원 이용의 편리성 등등이 이런 저희 병원의 시설에 영향을 주고 좋게 보셨다니 감사합니다. 네. 김재하 원장님 전공이 정형외과입니다. 네. 원장님 그 수술도 하고 지금 환자도 많이 보시나요? 예, 지금도 환자 한 분 보고 왔는데요. 제가 또 실제 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위치가 이치다 보니 우리 모든 교직원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는 게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좀 여력이 있다면 제가 좀 환자들에게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데 모쪼록 하여튼 저희들이 모두 협심해서 노력한다면 작지만 성과는 차근차근 이루어진다고 흔히 꿈은 이루어진다고 손을 잡으면 길이 생긴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하 원장님 생긴 건 되게 무섭고 딱딱해 보이지만 사실 얼마 전에 찍은 그 영상을 보면요 비 오는 가운데 남자들 사이에서 서로 눈길로 쳐다보는 장면
쉽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죠. 사실 보기와 달리 부드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라는 말은 흔히 많이 쓰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눈높이를 맞추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나. 네. 병원의 모든 직원이 나의 가족처럼 편안하게 언제 어디서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저도 실제 구체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소통이 될 수가 있고 이렇다면은 이게 뭐 모든 일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병원 운영에 있어서도 의료진, 직원, 또 환자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장님만의 특별한 대화 소통 방법을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좀 궁금하고요. 그냥 친구처럼 다가가는 겁니다. 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개개인이 엮여지지 않으면 아름다운 보석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 또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저는 뭐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투박하게 형처럼 삼촌처럼 친구처럼 눈높이를 맞추면서 사실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요? 간호원 가서 같이 소주도 기울이고 이야기도 듣고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진료한 데서 소주 먹으면 안 됩니다. 일과 끝나고. 일과 끝나고. 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뭐 저만의 특별한 대화 소통 방법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지런히 현장을 찾아다니고 원래 조용히 지켜보고 또 그런 일들을 조용히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사실은 문제점을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을 만들어주게 하는 이게 노하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십시오. 알림 감사합니다. 설정이죠. 그렇습니까?